서울 근교 작은 마을 가평에서의 이야기다. 나는 지수라고 한다. 결혼한 지 벌써 20년. 남편 준호는 늘 바빴다. 회사 일에 미팅, 출장, 전화.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일 뿐이었다. 나는 집안일과 마트 가는 일상이 전부였고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드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미영이 말했다. 지수야, 심심하면 큰 개 키워봐.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에 뭔가 스며들었다. 일주일 후 우리 집에 맥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로트와일러가 들어왔다. 마치 곰처럼 커다란 몸집에 무게만 해도 50kg은 넘는 듯 했다. 첫날부터 맥스는 아주 얌전했다. 짖지도 물지도 않고 나를 반기는 눈빛은 따뜻했다.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그거 왜 데려왔어? 회사에나 신경 써라. 하지만 나는 이미 맥스에게 마음을 뺏긴 상태였다. 바닥에 앉아 맥스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그가 내 무릎에 머리를 올리는 순간 준호가 나를 바라본 적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듯 했다. 그 달이 지나고 우리 집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20년간 불 꺼진 듯했던 부부 사이에 불꽃 대신 루틴이 자리 잡았고 내 마음엔 허전함만 남았다. 어느 날부터 나는 맥스와 같은 침대에서 잠들기 시작했다. 준호가 화를 냈다. 지수야, 진짜냐? 그건 걔야, 애기가 아니라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가 우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준호는 결국 한숨을 쉬며 포기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내 모습이 달라졌다. 눈빛이 반짝이고 피부는 생기 넘쳤다. 집안에서는 가벼운 티셔츠와 팬티만 입고 다녔고 준호가 보기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가 물으면 나는 단지 행복해라고 대답했다. 맥스는 내가 화장실에 가면 문 앞에서 기다렸고 소파에 앉으면 내 옆에 꼭 붙었다. 그날 밤 준호가 일찍 들어왔다. 집안은 조용했고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문을 살짝 열었다. 내 모습이 보였다. 속옷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맥스를 쓰다듬고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웃으며 그의 귀를 만지고 안아주는 모습은 너무도 부드럽고 애틋했다. 준호는 숨을 죽이며 뒤돌아 나갔다. 그는 그날 밤 참지 못하고 내게 말했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무슨 얘기? 라고 물었다. 내 새 친구에 대해 그는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는 나를 사랑해. 준호는 분노하며 말했다. 너 미쳤어. 내 사랑은 어디 갔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넌 나를 편리함으로만 사랑했어. 난 항상 배경이었지? 맥스는 달라. 그는 나를 느껴 그가 내 손을 잡자 나는 천천히 빼냈다. 난 더 이상 내 여자가 아니야. 그 말에 준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준호는 나를 되찾으려 노력했다.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꽃을 선물하며 바다 여행까지 권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만 저었다. 어느 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맥스를 보호소에 데려가.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가 떠나면 나도 떠날 거야. 그 말에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 후로 집안은 지옥 같았다. 어느 밤 준호가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들어갔다. 그날 이후 그는 집을 떠났다. 맥스는 바닥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구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잃었다. 며칠 뒤 준호는 이혼 소송에서 마지막으로 나를 봤다. 나는 이상하게 멍했고 그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보였다. 그가 떠날 때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준호는 나에 대해 들었다. 내 부모가 전화해 말했다. 지수야, 뭔가 이상해. 또 개를 키우기 시작했어. 준호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무언가 끌려 우리 옛집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또 다른 거대한 도고 아르헨티노가 누워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준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키득이며 답했다. 그들은 항상 걱정만 하지. 갑자기 걔가 몸을 일으켜 준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노란 눈동자가 무서웠다. 지수야, 내가 찾은 사랑이 뭐야? 그가 묻자 나는 낮게 속삭였다. 진짜 사랑이야.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정신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나는 소리쳤다. 우릴 건드리지 마. 우리는 행복해. 그러나 그들은 나를 데려갔다. 그날 밤 나는 절규했다. 내가 맥스를 죽였어. 내 사랑을 죽였어. 그 후 걔는 안락사되었고 나는 병원에 갇혔다. 준호는 편지를 받았다. 넌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를 거야. 사람들은 모두 배신자고 거짓말쟁이야. 하지만 맥스는 나를 끝까지 지켰어. 준호는 편지를 태웠다. 몇 년 후, 준호는 또다시 내 소식을 들었다. 내가 병원을 탈출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 그의 문 앞에서 나는 나타났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옆에는 또 다른 거대한 알라이가 있었다. 안녕, 내가 말했다. 새로운 맥스야. 준호는 구역질이 났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널 보고 싶었어. 이 문을 닫으며 그는 내 속삭임을 들었다. 내가 그를 죽였어. 그리고 그날부터 준호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밤마다 문 앞에 긁힌 자국과 피 묻은 뼈가 놓였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사라졌다. 가평 외곽의 폐가에서 오래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그 사진 속 나는, 그리고 항상 곁에는 다른 개들이 있었다. 이름은 같았다. 맥스. 사랑은 때로 집착이 되고 때로 죽지 않는 전설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맥스는 아직도 그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가평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나는 검은색 실크 잠옷을 입고 창가에 서서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에 살짝 내려앉은 머리카락 사이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발끝에는 빨간색 새틴 슬리퍼가 살랑이며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준호가 떠난 후 집안은 적막했다. 맥스가 있던 침대는 텅 비었고 나는 혼자 그 공간에 누워 밤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을 상상했다. 그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리움은 점점 더 커졌다. 어느 날 우연히 이웃집 아주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켰다. 지수씨, 강아지 키우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라고.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저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려 해요. 그렇게 나는 또 다른 강아지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내 안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원했다. 동네에서 만난 한 중년 남자가 소개해준 곳은 가평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강아지 농장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도도라는 이름의 도고 아르헨티노는 맥스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무거운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내 손길을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나는 그를 데려와 집안 구석진 곳에 둔 케이지에 넣었다. 케이지 위에는 작은 리본을 달아주었다. 도도야, 이제부터 우리 둘만의 세상이야. 속삭였지만 어느새 나는 그의 눈동자에 빠져들고 있었다. 준호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도도와의 시간을 늘려갔다. 집 안에서는 가벼운 민소매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녔다. 목에는 야르는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엔 작고 세련된 시계를 찼다. 도도와 나만의 비밀스러운 세계였다. 어느 밤 도도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누군가 집 밖에서 날카로운 발자국 소리를 냈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노란 눈빛 두 개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맥스, 나는 속삭였다. 도도는 꼬리를 흔들며 내 곁에 바짝 다가왔다.
그 눈빛은 어쩐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도도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그의 뜨거운 몸체가 내 몸에 밀착돼 있었고 그의 숨결이 내 얼굴을 간지렸다. 나는 그 순간 맥스가 떠난 자리를 도도가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느낌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었다. 무언가 더 깊고 위험한 감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도도의 눈이 번뜩였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에 휩싸였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준호의 차가 천천히 멈췄다. 문이 살짝 열리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맥스가 아닌 도도가 함께해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문득 도도가 으르렁거리며 창밖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 너머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낮게 말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창문이 덜컹거리더니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평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도도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는 부드러운 파도처럼 흘러내렸고 옅은 분홍색 민소매 원피스가 내 몸을 감싸고 있었다. 발끝에는 얇은 스트랩샌들이 살짝 보였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방 안을 채우며 도도는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눈을 감았다. 준호가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내게 머물렀다. 지수야,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도도가 창밖에서 무엇인가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도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긴장한 듯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노란 눈동자가 반짝이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도도야, 진정해. 내가 소리쳤지만 도도는 이미 문 앞까지 다가가 있었다. 문득 바깥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하나. 누구지?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도도가 으르렁거리며 문으로 달려갔다. 도도, 그만. 하지만 도도는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문을 세게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급히 따라갔다. 밖은 한기가 감도는 밤공기였고 나뭇잎 사이로 달빛이 번쩍였다. 그때 그 낯선 사람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지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가평 시내에서 한때 정체를 알 수 없던 남자, 태현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넌 왜 여기 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현은 웃었다. 내가 찾던 그 맥스의 비밀을 알려주러 왔어. 그리고 도도가 단순한 개가 아니란 것도.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도도는 내 옆에서 경계하며 몸을 낮췄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태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맥스와 도도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야. 그들이 내게 다가온 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라고? 태현은 한 발짝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지수야, 너도 느꼈을 거야. 그들이 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눈빛, 그 숨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야. 그리고 그 집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 도도가 갑자기 짖으며 태현에게 달려들려 했다.
나는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그만, 도도. 태현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조심해, 지수야.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들이 너를 지배하려 해. 그리고 그걸 막지 않으면 너도, 준호도 위험해질 거야. 나는 태현의 말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도도와 나는 긴장 속에 잠을 청했다. 그의 따뜻한 몸이 내 곁에 밀착되어 있었지만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과 집착을 넘어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창밖에선 다시 한번 낮고 무서운 짖음이 울려 퍼졌다. 렉스도, 도도도, 과연 누구였던 걸까?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 마음을 다잡았다. 가평의 저녁은 언제나 고요했다. 나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길게 들이운 머리칼 사이로 달빛이 은은히 스며들었고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의 베이지 샌들이 살짝 보였다. 팔에는 은빛 팔찌가 반짝이며 내 움직임에 따라 조용히 흔들렸다. 도도는 내 발 앞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도도의 털을 쓰다듬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준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나 좀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우리는 가평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나는 진한 와인색 블라우스와 짙은 청바지를 입고 민낯에 가까운 화장을 했다. 준호는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곤함이 묻어났다. 지수야, 도도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 준호가 말했다. 그는 작은 노트북을 펼쳤다. 화면에는 여러 사진과 문서가 있었다. 이 개들, 그냥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야? 어떤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수호견이라는 존재로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집착과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해. 나는 숨을 삼켰다. 수호견. 그럼 맥스도 그랬던 건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지수야, 내가 그들과 너무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게 내 삶을 바꾸고 있어? 나는 도도의 눈을 떠올렸다. 그 노란 눈빛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점점 내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도도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내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새튼 잠옷이 도도의 따뜻한 체온과 어우러졌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며 나는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 이 감정은 사랑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갑자기 도도가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몸이 긴장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누구지? 나는 속삭였다. 그때 도도가 갑자기 창문을 향해 점프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과 함께 달빛이 사라지고 집안은 갑자기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지수야, 준비해. 준호의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서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순간이 왔어. 그 순간 도도의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나며 우리를 향해 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개의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고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삶에 숨겨진 비밀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체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었다. 가평의 새벽, 나는 얇은 실크 슬립 드레스를 입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검은 머리는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목에는 은색 목걸이가 살짝 빛났다. 도도는 내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창밖에서는 이슬 맺힌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선명한 피로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지수야,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도도와 맥스에 관한 진실을 찾아야 해.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가평 시내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도서관에 향했다. 벽에 걸린 낡은 책들 속에서 우리는 수호견에 관한 전설을 찾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고서 한 권을 펼치자 그림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호견은 인간의 영혼을 지키는 존재이지만 그 힘이 과해지면 저주가 되어 주인을 삼킨다. 나는 손을 떨며 책장을 넘겼다. 준호야, 이게 우리 이야기 같아. 맥스가, 도독. 준호가 차분히 말했다. 맞아. 그리고 그게 너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돌아오는 길, 가평의 어두운 숲길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도도가 경계하며 몸을 낮췄다. 그의 노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조심해, 지수야, 준호가 경고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도도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내 몸에 닿으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사랑과 집착의 경계에 있는 감정이었다. 그 순간 도도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창밖을 응시하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지만 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었다. 누군가 있어. 나는 속삭였다. 준호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싸움이야. 그 밤 나는 알았다. 맥스와 도도 그리고 나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끈은 점점 더 강해져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도도의 눈빛이 더욱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운명의 시작이었다. 가평의 한적한 골목길, 나는 연보라색 실크 블라우스에 짙은 검정 스킨이 진을 매치하고 있었다. 목에는 작고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섬세하는 팔찌가 반짝였다. 발끝에는 블랙 앵클 부츠를 신어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다. 도도는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노란 눈빛으로 골목 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와 함께 집 뒤편 숲으로 향했다. 지난 며칠간 이어진 이상한 기운을 끝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숲속은 어둡고 습했으며 나뭇잎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도도가 앞장서며 길을 찾았고 준호는 뒤따라왔다. 이곳이 바로 전설 속 수호견의 근원지래. 준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숲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돌탑과 낡은 목조 기둥이 서 있었다. 그 위에는 희미한 문양과 함께 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옛날에 이 마을에 수호견이라 불리는 개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지키는 존재였지만 그 힘이 과해지면 주인을 집어삼키고 영혼을 사로잡았지. 도도가 갑자기 짖으며 돌탑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작은 가죽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다. 목걸이에는 맥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게 맥스의 목걸이. 나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낮고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퍼져나왔다. 바람에 실려온 그 소리는 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수야,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어.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목걸이를 꼭 쥐며 다짐했다. 도도와 나는 다르지 않아. 하지만 이 힘을 통제해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도도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 그의 따뜻한 몸과 부드러운 숨결이 내 피부에 닿으며 나는 다시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를 그 감정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도도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창밖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의 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도도야. 내가 지킬게.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마주할 진짜 어둠이. 가평의 밤하늘은 별빛조차 숨을 죽인 듯 어두웠다. 나는 진한 와인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를 살짝 드러낸 드레스는 몸에 꼭 맞아 은근한 곡선을 드러냈고 목에는 검은 오닉스 펜던트가 달린 은색 체인이 반짝였다. 발끝에는 검은 하이힐이 소리 없이 바닥을 스쳤다. 도도는 내 옆에서 무심한 듯 앉아 노란 눈동자로 어둠 속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집 안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도는 내 발밑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문득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태현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지수야, 준비됐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다. 무엇을 말하는 거야, 태현 씨?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곧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맥스와 도도, 그리고 너 사이에 숨겨진 비밀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켠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때 도도가 갑자기 일어나 몸을 떨며 짖기 시작했다. 노란 눈동자가 불꽃처럼 빛나며 창밖을 향해 달려갔다. 도도, 기다려. 나는 급히 그를 따라갔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있었다. 흐릿한 실루엣이지만 뚜렷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도도는 으르렁거리며 그를 경계했다. 누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 실루엣은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태현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지수야.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인가. 나는 도도와 준호, 그리고 내 자신을 생각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태현은 내 손을 잡으려 했고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도도가 태현에게 달려들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의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달랬다. 도도, 진정해.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도도와 침대에 누워 그의 따뜻한 숨결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사랑과 집착, 보호와 위험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창밖에선 다시 한번 낮고 음산한 짖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평의 새벽녘, 나는 화이트 레이스 슬립 드레스를 입고 침실 창가에 서 있었다. 부드러운 새벽빛이 내 피부를 감싸며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이 살짝 보였고 손목에는 진주 팔찌가 반짝였다. 도도는 침대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노란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반짝였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준호와 나는 도도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서로를 더욱 믿기로 했다. 우리는 가평 외곽의 오래된 사찰을 찾아갔다. 사찰은 안개에 휩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찰 경내에는 고대 문양이 새겨진 돌비석과 오래된 경전들이 쌓여 있었다. 스님이 다가와 말했다. 수호견의 힘은 복잡하십니다. 그들은 영혼을 지키기도 하나 욕망을 먹고 자라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느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도도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진지하게 답했다. 너희 사이의 끈을 인정하고 그 힘을 순수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은 파괴로 변합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도도의 목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우리, 잘 해보자. 도도는 조용히 내 손길을 받으며 몸을 기대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도도는 창가에 달라붙어 경계했다. 그 눈빛은 맥스의 그것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도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따뜻한 몸에서 나는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감정은 점점 복잡해졌다. 사랑인지, 집착인지, 아니면 그저 생존 본능인지 알 수 없었다. 도도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창밖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의 귀를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다. 괜찮아, 도도야. 우리는 함께니까.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힘은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것이며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가평의 깊은 밤, 나는 검은색 새틴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드레스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소재가 내 몸을 감싸며 목에는 은빛 체인과 진주가 어우러진 목걸이가 반짝였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발끝에는 검은색 하이힐이 살짝 보였고 팔목에는 섬세한 은팔찌가 빛났다. 도도는 내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노란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났다. 그날 밤 나는 도도와 함께 집 안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갑자기 도도가 몸을 긴장시키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시선은 창문 너머 어둠 속 한 점을 향하고 있었다. 누구야?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냉정했으며 바로 태현이었다. 지수야, 우리가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 태현이 말했다. 나는 도도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도도, 준비됐지? 도도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인간과 개의 대결이 아니라 운명과 의지의 맞대결이라는 것을. 태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우린 함께니까 어떤 어둠도 이겨낼 거야. 그날 밤, 가평의 어둠 속에서 벌어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하며 아름답다는 것을. 도도의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를 스치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맥스의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수호견의 신호였을까? 어둠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춤추고 있었다. 가평에 이른 새벽, 나는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에 딱 맞는 실루엣이 은근한 곡선을 드러냈고 목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반짝였다. 긴 머리는 살짝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힐이 살짝 보였다. 도도는 내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노란 눈빛은 깊고 신비롭게 빛났다. 그날 밤 이후 가평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밤마다 어디선가 낮고 음산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폐가에서 이상한 그림자와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다. 사진 속 나는 매번 다른 개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 모두 같은 이름 맥스를 달고 있었다. 나는 도도와 함께 그 모든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몸과 깊은 눈빛은 나에게 안정과 동시에 끊임없는 긴장을 선사했다. 어느 날 나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맥스의 털 한 올이 담긴 펜던트가 있었다. 손끝으로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맥스, 너는 아직도 여기 있니? 그 순간
도도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창밖을 향해 몸을 일으켰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도도야. 우리는 함께니까. 그때 집 밖에서 들려온 낮은 짖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였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 맥스처럼 너희도 영원히 이어질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 속에 담긴 미스터리와 저주,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느껴졌다. 가평의 밤하늘 아래 나는 도도와 함께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았다. 맥스와 도도, 그리고 나. 우리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랑과 집착이 뒤엉킨 이 미스터리는 어두운 숲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밝혀질 때까지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것이다.